안녕하세요. 야구를 좋아하는 외인입니다. 하나 이글스 김서현이 이번 시즌 전반기 구속이 10km 가까이 사라진 일이 있었습니다. 호심 페스트볼의 구속이 아무리 낮게 나와도 140km대 극후반 많이 나오면 150km 후반까지도 나오는 선수가 이 악물고 던져 140km 초반까지 떨어지니 많은 팬들이 의문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에서 투구 폼을 건드려 잘 던지는 선수의 인생을 망가뜨린다 등의 이야기가 많이 번졌었죠. 사견으로는 많이 잘못된 말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구단이 됐든 드라이브 라인 같은 어느 사설 기관이 됐든 어느 코치가 됐든 간에 무조건 한 번은 고쳐보려고 시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에 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필자는 얼마 전 문동주 영상을 만들어 현장 스태프가 불필요하게 건드려 놨다고 한 바 있지만 김서현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동주는 로사도 코치 때 챙길 부분은 챙기고 타협볼 부분은 타협을 봐 어느 정도 딜리버리를 만들어둔 상태였고 관리를 하며 주력 변화구들을 갈고 닦아야 할 시기에 너무 빠르게 이것저것 주입한 탓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김서현은 다 잡아주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던질 때마다 편차가 꽤 있는 편이었고 멀티이닝을 소화하게 되면 더 두드러졌습니다. 전체 1픽으로 구단이나 팬들이 선발 자원으로 여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투구라는 게 몸에 부담을 많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딜리버리가 좋더라도 부상 위험이라는 것이 절대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위험도가 타 선수들 대비 더 높은 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힘 전달 방식에 대한 메커니즘 변화를 도모했던 것으로 강하게 추측됩니다. 이번 영상은 이것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김서현은 드라이버로 전환 시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말해 힘 전달 방식에 관한 메커니즘에서 골반 회전 중심으로 변화하려고 한 것입니다. 직관적인 예시를 위해 팔각도가 비슷한 선수들 중 하나를 추리면 메이저리그의 슈워저가 대표적인 드라이버입니다. 이렇게 회전을 가져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슈워저와 함께 커벌슈 3대 투수 대장이라고 불리는 커쇼 또한 이에 해당합니다. 드라이버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힘이 아주 강해야 합니다. 김서현의 경우 임창용처럼 아주 부드럽게 물 흐르듯이 유연하게 투구하는 것보다 타고난 힘으로 투박하게 때려박는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 구속을 거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편인데 힘이 엄청 좋다고 볼 수 있겠죠. 소화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를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서현의 행보나 인터뷰를 미루어 보아 힘 전달 방식을 수정하려 했던 것은 확실하며 이것을 하나 이글스 구단 차원에서 추진을 했는지 최원호 사단이 추진을 했는지 전지훈련 때 외부 및 사설 코치가 제안을 했는지 아니면 이전에 있던 수배로 사단이 미리 계획해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무 근거 없이 진행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실현만 할 수 있다면 몇 단계 스텝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테며 문제시 되던 많은 부분이 개선되겠죠. 게다가 향후 선발 한 자리에 대한 고민을 덜 수 있고 많은 하나 팬들이 바라는 문동주, 김서현 선발 원투펀치도 봤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구단 차원에서 김서현을 향후 선발로 활용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실패하더라도 이전으로 되돌려 기존처럼 155km 포심과 140km를 넘나드는 슬라이더 2개를 기반으로 강력한 투피치 마무리로 키우면 됩니다. 시도를 해보았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성공하면 좋겠지만 항상 시도하는 것이 성공할 수는 없겠죠. 요건 중 하나를 갖췄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구속도 많이 떨어졌고 투구 밸런스도 무너지다시피 했습니다. 드라이버가 트렁크 각도와 투구 템포를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투수의 여러가지 복합적 능력치인 피처빌리티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관건입니다. 시도하는 수많은 선수들이 피처빌리티 문제로 난관에 봉착하는 일도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이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선수를 망쳤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오히려 김서현이 저 높은 난이도의 변화를 비교적 단기간에 완벽히 자기 것으로 만들기에는 어려웠다가 더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까지 내용을 보시고 그럼 꼭 지금 해야만 했냐? 1군에서 경험치를 쌓고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 안정감이 생겼을 때 시도하는 게 더 낫지 않냐는 의견이 나올 것이라 예상됩니다. 네, 지금 해봐야만 했고 최적기라고 생각됩니다. 무언가를 해야 할 때 적절한 시기라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 혹은 주변 어른들께서 어렸을 때 공부를 많이 해두면 좋다, 그때 해야만 하는 이유는 나중에 가면 알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야구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만 20세의 굉장히 어린 나이에 아직까지 폼 혹은 메커니즘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 소위 말하는 백지 상태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이 오히려 적기입니다. 혹여나 잘 되지 않더라도 원래대로 되돌리기 더 수월할 여지가 있고 바로 다음 것을 시도해보기도 나은 면이 있죠.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을 때 시도했다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경우도 우리는 꽤 봤습니다. 즉, 무언가 대공사를 시도한다면 시기상 지금이 적합했습니다. 그리고 10km가 떨어진 것도 힘 전달 방식을 통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주로 쓰던 근육이나 인대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떨어질 수 있는데 과민 반응이라 볼 여지도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대졸 선수를 제외하고 김서현과 나이대가 비슷한 국제 유망주나 고졸 선수들은 대개 루키리그나 싱글A에서 메커니즘 변화 시도를 주로 합니다. 크게 바꾸는 선수들은 구속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흔한 일이며 안정적으로 던질 수 있게 되면 그에 맞는 훈련으로 구속을 몇 년에 걸쳐 천천히 끌어올리기도 합니다. 물론 바꾸는 족족 상승 효과를 보는 선수들도 있지만 한미일 3대 프로리그 통틀어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정리하자면 김서현의 변화를 도모한 것은 구단, 스태프, 사설기관 등 주체가 누가 됐던 간에 고쳐보려고 했을 것이고 그 방향성도 근거 없이 진행된 것이 아니다. 난이도가 높았기 때문에 높은 피처빌리티를 요구하여 그 과정에서 무너지는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만약 실패하더라도 이전처럼 강력한 투피치를 바탕으로 하는 극강의 마무리로 키우면 된다. 그리고 시기상 혹은 나이상 변화를 도모하기에 적합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을 끝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야구를 좋아하는 웨인이었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